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게 7월 28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건데, 이게 그 국무회의를 통과돼서 거주 의무 기간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택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일단 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만큼 투기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주 의무 기간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5년인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전에 있는 과거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제 그 내년 2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5년 이내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지만은 공공만큼 그렇게 가진 않고 한 2, 3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8월 1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제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작되는데 내년 한 2월 10일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 시행 이후, 시행이면 이제 내년 2월 10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안 신청한 다짐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간 택지 분양가를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이제 많이 상승되는 게 좋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입주자 거주 의무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기간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만약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주 의무 기간 중에 생업으로 딴 데로 이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등에다가 이제 공동주택 이제 사업자 있잖아요. 자기가 그때 지었던 데 살고 있던 그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 이제 그 국토부 자료를 제가 그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 가격에 아마 저기 내놓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또 뭐 좀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지만은 공공 분양 같은 건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민간 분양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차후에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그러니까 소규모는 그겁니다. 요즘 그 나라에서 이제 밀고 있는 서울시하고 정부가 밀고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일 때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간의 주택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를 규정한다는 내용이죠. 뭐 여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2년, 3년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을 주고 만약 위반할 경우는 이 내용 들어가고, 또 여기는 혹시 생업사 중 이사하게 되면 이렇게 팔아야 된다. 아마 그 전에 그 공공을 보게 되면은 분양가대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나중에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거기서 한번 오늘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만약 그 건축하는 이제 그 어디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그 어디 건설사가 땅을 사가 시행하나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가를 책정을 하죠. 만약 분양가를 이만큼 책정해놨어요. 이렇게 금액을 해가지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분양가 상한을 밑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으로 해라.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이제 상상할 여력이 좀 떨어지고 좀 위축되죠. 금액적으로 좀 직급 하락에 좀 안정세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그 참여정부, 그러니까 이쪽 그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폐지하고요. 또 그 반대쪽 정부가 들어오면 부활시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7월 28일부터 시작되고 2014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폐지를 했죠. 박근혜 정부 때 폐지를 한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금융권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뭐 그 전에 뭐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경기적으로 악화되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 이런 걸 부활시키려면 아파트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때 부활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된 것도 요 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건축 3법도 법도 있지만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얼마 전 제가 과천에 있는 지시정보타운에 과천 푸르지오 그 벨라르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분양 그걸 했는데 맨 처음에 한 2,700 정도에 하려고 했더니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제재를 했죠. 2,200대로 해라. 그래서 1년 동안 줄다리기 했다가 2,300대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공에서 한 건데 이제 민간 택지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은 투기 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현저히 높아 투기권을 지정된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 요건 또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 배제는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보시게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향 적용 지역은 일단 서울이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정비사업 하는 경우들, 뭐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뭐 여기 다 재개발이죠. 뭐 성북구도 있고요. 뭐 은평구도 있고.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것, 정비사업하는 곳도 있고, 집값 상승 선도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광명이 핫하고, 하남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죠. 이 내용은 그냥 알아뒀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향후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 그 분양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냐, 적용되지 않냐에 대해서 제가 거기 꼭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요즘 보면 이제 그래도 좀 꼼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겠지만은 가격 통제로 이제 품질 저하가 유래되는데 그래서 옵션으로 과다 비용을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모집 공고문 안에 그 옵션 부분의 내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는 일단은 뭐 청약 돈 오르는 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제 향후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옆에 옵션 부분에서 제가 만약 과다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변하는 것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회 공정한 기준으로 가격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분양 같은 경우 과천지시 이제 공공택지에 있는 분양할 때 거기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과천지시 정보타운에 있는 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그런 경우 요것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그 금액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금액이 거의 300만 원 이상 다운됐습니다. 평당가가. 그만큼 거기 들어가시는 분 우리 이제 무주택 서민들한테 아주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청약 과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싸니까. 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 가격 통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금액이 낮춰지니까 수익성이 높아야지 그게 금액들이 점핑이 될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집값 하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 중에 이제 재건축이었거든요. 뭐 재개발은 뭐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반포에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밸리라 해가지고 레미안 전체를 다 들어가는데 후분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기 때문에 선분양하는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선분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퀄리티가 있는 지역이고 지역 자체가 워낙 좋은 자리면서 그리고 그 레미안이라는 아파트 우리가 최고의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역에. 그래서 후분양을 해도 그만큼 잘 될 자신이 있었는데 가격을 이제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책정할 수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선분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자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거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 이번 안에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양가 상한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도 하는데 왜 거주 의무 기간을 두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부분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